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통장이 불안하십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감정 잠깐 옆에 두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 감정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1968년 이 나라에 철이 없었습니다. 못 하나, 철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싶어도, 다리를 놓고 싶어도, 배를 만들고 싶어도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전부 남의 나라 손에 빌어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필리핀보다 가난했습니다.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공장이 없었습니다. 자본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철소를 짓겠습니다. 세계가 웃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철소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산업부터 하십시오. 일본이 말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쇳물을 쏟았습니다. 오차 없이 계획대로 해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저출산, 청년 실업, 노후 불안. 뉴스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아버지들이 살던 1968년이 지금보다 나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절이 그때보다 절망적입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믿어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93년 한반도는 폐허였습니다. 공장이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었습니다. 항구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부서진 건물과 지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수출을 해야 했습니다. 땅이 좁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만들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듭니까?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합판을 만들었습니다.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팔았습니다.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발로는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산업이 필요했습니다. 자동차, 선박, 기계, 건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강이 있어야 합니다. 철강은 산업의 뼈대입니다. 철이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철이 없으면 배를 못 만듭니다. 철이 없으면 빌딩을 못 씁니다. 철이 없으면 이 나라의 산업화는 영원히 남의 나라 철강에 종속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쓰는 철강, 전부 수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살 때마다 돈이 나갔습니다. 외화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철강 수입비로 사라졌습니다. 박정희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철강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서. 그래야 진짜 독립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철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 전체보다 제철소 건설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외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세계은행, 미국, 유럽,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철소를 운영할 기술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제철소를 운영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담보도 부족했습니다. 세계은행의 판단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이 나라 사람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짓겠다. 돈이 없으면 만들겠다. 기술이 없으면 배우겠다. 안 된다고 하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박태준. 이 사람에게 나라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포항제철의 시작이었습니다. 1968년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손에 쥐는 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감정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68년 대한민국 제철소를 짓겠다고 세계에 선언했을 때 이 나라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 기술자 없었습니다. 제철소 운영 경험 없었습니다. 건설 자금 없었습니다. 믿어주는 나라 없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각오. 그것 하나였습니다. 가장 먼저 막힌 것은 돈이었습니다. 제철소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돈. 당시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제철소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자금 지원 불가합니다. 세계은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도 외면했습니다. 당신네 나라 수준의 제철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가장 앞선 제철 기술을 가진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신일본 제철 앞에 섰습니다. 기술을 협력해 주십시오. 일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제철소는 무리입니다. 10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분하십니까? 치가 떨리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박태준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짓겠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욕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불가능하다고 해도 방법을 찾는 것.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합니까? 이제 틀렸습니다. 그건 당신한테 무리입니다. 그 말 1968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나라였을 뿐입니다. 한국은 안 됩니다. 한국은 무리입니다.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라가 해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목록을 세고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하나, 가고, 그것을 붙잡고 모래벌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1968년 이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3년 뒤 쇳물을 쏟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것을 포항의 모래벌판이 증명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건 젊었을 때 했어야죠.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떠오릅니다. 혹시 맞는 말인가? 혹시 진짜 늦은 건가? 혹시 나는 이미 끝난 건가? 1968년 대한민국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향해 세계가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늦었다. 너희는 그 수준이 안 된다. 세계은행의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에는 철강 수요가 없다. 한국에는 기술 인력이 없다. 한국에는 운영 능력이 없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데이터만 보면 그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계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연료로 바꾸는 능력, 이것은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일본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분노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서늘했습니다. 그 서늘함이 현장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외국 기술진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공정표가 너무 낙관적입니다. 이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인력으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어떤 날은 14시간. 공정표보다 빠르게, 일정보다 앞서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외국 기술진이 다시 현장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예상보다 정확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외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비웃음이 경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볼트 하나하나, 콘크리트 한 포대 한 포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뒤집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늦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1968년에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향해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나라가 3년 만에 쇳물을 쏟았습니다. 비웃던 나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비웃음은 포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시작의 이유입니다. 늦었다는 말, 안 된다는 말, 그 수준이 안 된다는 말, 그 말들이 포항의 용광로 불씨가 됐습니다. 당신의 불씨도 지금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불안하십니까?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은퇴 후가 막막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 드십니까? 그 두려움 이해합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작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꿈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시작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68년 대한민국은 진짜로 돈이 없었습니다. 제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이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외면했습니다. 유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멈춰야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박정희와 박태준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199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것은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총 5억 달러.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할아버지들이 강제로 끌려가 탄광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땅의 쌀이, 이 땅의 자원이 수탈당했습니다. 그 세월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박태준은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선조들의 핏값이다.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 실패하면 우리는 영일 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노동자들, 기술자들, 관리자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5억 달러로도 부족했습니다. 제철소 건설 비용은 계속 늘었습니다. 공사 중반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멈출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으니까,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박태준은 생각했습니다. 멈추면 지금까지 쓴 돈이 전부 사라집니다. 멈추면 이 나라의 미래가 다시 10년 후퇴합니다. 멈추면 선조들의 핏값이 땅에 묻힙니다. 그는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카카, 돈이 없습니다.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숫자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계속하게. 내가 만들어 보겠네. 이것이 무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용기였습니다. 멈출 때의 손실, 계속할 때의 위험, 성공했을 때의 미래, 이 세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다릅니다. 박정희는 알고 뛰어들었습니다. 박태준은 계산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눈 감고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눈 부릅뜨고 위험을 정면으로 보면서 그래도 갔습니다. 있는 것을 끌어모았습니다. 없는 것은 빌렸습니다.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입니다. 포항의 용광로는 넉넉한 돈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돈으로, 절박한 각오로, 계산된 용기로 지어졌습니다. 돈이 없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포항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차깃집 3년 6월 8일, 포항, 영일만,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1970년 4월, 황량한 모래벌판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로부터 3년, 비가 와도 이랬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랬습니다. 돈이 떨어져도, 기술이 막혀도, 세계가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이 왔습니다. 제1고로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년 동안 이 땅을 일군 노동자들, 밤새 도면을 붙잡았던 기술자들,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세계를 뛰어다녔던 관리자들, 그리고 박태준, 모두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웅성거림도 없었습니다.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용광로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500도, 800도, 1000도, 1200도, 1500도, 용광로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쇳물이 끓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출성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흘렀습니다. 붉은 쇳물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쇳물만 본 것이 아닙니다. 3년의 시간을 받습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흘린 땀을 받습니다. 칼바람 맞으며 버텼던 겨울을 받습니다. 돈이 없어 막막했던 그 밤들을 받습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했던 그 말들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붉은 쇳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3년을 보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압니다. 그는 선조들의 핏값으로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는 실패하면 영일 만에 빠져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3년을 버텼습니다. 그 무게가
그 순간 내려졌습니다. 연간 조각 생산량 103만 톤.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1968년 이 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5년 만에 103만 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기, 3기, 4기 증설을 거듭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1980년대 포항제철은 세계 철강 생산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90년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기업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1973년 6월 8일 붉은 쇳물 한 줄기였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결실은 화려한 출발에서 오지 않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가 어느 날 문득 흘러내립니다. 쇳물처럼. 지금 아직 버티고 계십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쇳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1973년 포항에서 쇳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쇳물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철판이 됐습니다. 그 철판이 울산으로 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거기서 자동차가 됐습니다. 후판이 됐습니다. 그 후판이 거제로 갔습니다. 조선소, 거기서 배가 됐습니다. 냉영 강판이 됐습니다. 그 강판이 전국 공장으로 갔습니다. 냉장고가 됐습니다. 세탁기가 됐습니다. 에어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배에 실렸습니다. 세계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 수출액 8억 달러, 1980년 175억 달러, 1990년 650억 달러, 10년마다 몇 배씩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이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강이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배를 못 만듭니다. 가전제품을 못 만듭니다. 포항의 쇳물이 이 나라 수출의 뼈대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보십시오. 1975년 최초의 독자 모델 포니가 나왔습니다. 포항제철 쇳물로 만든 차였습니다. 1976년 포니가 에콰도르로 수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처음으로 외국 땅을 달렸습니다. 조선업을 보십시오. 1970년대 현대조선이 울산에 세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크를 팠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의 철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포항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이것이 연결돼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현대자동차가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수출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던 시절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1970년대, 1980년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수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만든 것들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Made in Korea. 처음엔 세계가 몰랐습니다. 처음엔 세계가 낮게 봤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말했습니다. 성실함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말했습니다. 결국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그 뿌리가 포항입니다. 1973년 6월 8일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한번 해본 나라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경기가 나쁩니다. 두렵습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두렵습니다. 젊은이들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틀리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1968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1970년 모래벌판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기술이 막혔습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1973년 쇳물이 흘렀습니다. 그 쇳물이 자동차가 됐습니다. 배가 됐습니다. 수출이 됐습니다. 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렵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작아집니다. 지금 경제가 나쁘다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지금 미래가 없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잠깐, 1968년에도 숫자는 나빴습니다. 1968년에도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1968년에도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준은 그 숫자를 봤습니다.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벌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무모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그것은 장기적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비웃음 앞에서의 용기였습니다. 규율. 포항 현장에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제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맡은 공정을 책임졌습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내. 3년이었습니다. 빠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볼트 하나하나, 콘크리트 한 포대씩.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가 103만 톤의 쇳물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적 사고. 박정희는 10년 앞을 봤습니다. 20년 앞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느냐? 지금 당장 표가 되느냐?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10년 뒤에 어디 있어야 하는가? 20년 뒤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 시선이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비웃음 앞에서의 용기. 세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독하게 하면 된다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장기적 사고, 비웃음 앞에서의 용기. 이것이 포항제철이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공장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쇳물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가? 그 답이 포항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쇠락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나라는 한번 해봤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해봤으니까요. 세계가 비웃을 때 해봤으니까요. 돈이 없을 때 해봤으니까요. 한번 해본 나라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기억합니다. DNA가 기억합니다. 이 땅이 기억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도 됩니다. 1968년 그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막막해도 됩니다. 1970년 포항 모래벌판도 막막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어도 됩니다. 박태준도 들었습니다. 박정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마십시오. 규율을 지키십시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쇳물은 1500도가 되어야 흐릅니다. 온도가 쌓여야 합니다. 길게 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비웃음을 연료로 쓰십시오. 안 된다는 말을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포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1913년 6월 8일 포항에서 쇳물이 흘렀습니다. 그 쇳물은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쇳물은 아직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